자, 9강에 보니까 포괄, 양도, 양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를 다 해서 팔려고 하는데 여기에 40억이라는 금액으로 팔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러면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누가 내느냐. 자, 일단은 이 부가세 과가 아니라 가입니다. 자, 우리가 VAT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VAT 별도 뭐 이런 거. 어? 자, 요것의 약자입니다. Value Added Tax라는 VAT의 약자인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단계, 그게 소매가 됐든 중매가 됐든 뭐 도매가 됐든 그리고 모든 용역과 재화에 다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하는 어떤 특별 소비세인데요. 일반 소비세. 그러니까 이런 걸 발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VAT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것에다만 되냐? 모든 재화와 용역이지만 이 건물에 대한 것은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주거는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물 상가를 팔 때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발생이 되는 거야.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도 비주거용은 아니고 주거만.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거 부가가치세 발생돼야 안 돼? 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지? 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아니에요. 85제곱미터 이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돼요. 어? 똑같은 주거래도 그건 아니란 얘기야. 아무튼 토지와 어떤 비주거용은 발생이 안 되고 주거용 건물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분 부가세를 누가 내느냐가 문제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40억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 건물주가 부가세를 내고 나는 건물의 부가세만큼 싸게 사는 거죠. Understand? 만약에 부가세를 갖다가 별도로 한다고 하면 40억에 대한 건물에다가 플러스 부가세를 갖다가 내야 되겠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게 얼마가 되는 거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좀 이따 계산법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부가세 별도로 하면 40억에 사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 부가세를 받아서, 그죠? 받아서 세금을 내고 뭘 끊어줘?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이 매수인은 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환급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내고 세금 계산서 꺼내주고 나는 환급 받는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 복잡하니까 포괄로 가자. 자, 포괄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포괄이라는 말은 이거죠, 이거. 전체를 다 상속도 포괄이야. 상속도 일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상속도 내가 받을 거만 받아요? 빚도 상속을 하잖아.
상속도 포괄 양도 양수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계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 이것에 대한 거는 A라는 어떤 이 건물을 갖다가 매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B라는 사람이 매도 매수를 하는데 동질성을 가져야 돼요. 포괄이라는 말은 명의만 바꾸는 거야. A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 내용에 있는 종업원이라든가 영업 방침이라든가 뭐 기계류라든가 뭐 어떤 뭐 이런 모든 통괄해서 이 권리와 의무를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러면 이 부가세 뭐 주고받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니까 명의만 바꾸는 거야. 사업은 그대로. 어떤 거? 동질성. 그럼 계약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이 계약서는 포괄 양수도 계약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 양수도 계약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그럼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 주고 난 세금 계산 받거나 환급 받고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만 동질성을 유지한다면 포괄 양수도 한다면 부가치세는 안 받겠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계약서상에는 뭐라고 쓴다? 본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썼어. 그렇게 썼어. 야, 이제 부가세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룰루랄라 갔단 말이야.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B라는 사람이 동질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 계약을 끝마치고 다 하는 과정 중에 이질성이 돼버렸어. 뭔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의 개념을 위반했다는 얘기야. 그 위반했다는 얘기는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니네. 계약은 끝났지만. 그러면 동질성이 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냐. 근데 얘는 이질성을 갔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구한테로 가느냐? 매도인한테로 부가가치세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꼼짝없이 매도인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야. 나는 40억에 끝나버렸는데. 그죠? 그럼 손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계약서를 뭐라고 써야 되겠어? 본 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수도 계약, 그러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단 만일 하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위반 시에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한다?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부가가치세 별도 위반 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위반 사항을 갖다가 특약사항에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위반 시에 부가세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 꼼짝없이 매도인은 당하는 거야. 왜? 조금 뭐라 그랬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위반적인 내용이 안 써 있을 경우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본계약은 양수도 계약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만일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위반 시에는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야지만 이 사람이 이질성을 가지고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 안 되면 지가 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 비율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책에 뭐 자세하게 제가 쓴다고 써갖고 그림을 갖다 올리고 막 했지만 보는 사람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분은 공시지가로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공적자료 보면 다 토지분은 공적자료 보면 다 그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떼어봐도. 이 땅은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거가 나와 있고요. 건물분에 해당되는 건 기준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인 것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홈택스 들어가시면 기준시가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로 입력할 것만 이렇게 입력 그대로 해주면 나중에 이 땅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거는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다 일일이 내용을 입력시키면 기준시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어디 공문서에 이렇게 딱 보면은 기준시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나와 있는 거야. 얘는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주소와 그쪽 집원과 뭐 이런 걸 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입력시키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분의 가격을 건물이 아까 이 40억짜리가 있었는데 그죠?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나눠가 보면은 토지는 아까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토지 면적을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공시지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토지, 이 토지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와? 토지 비율이 나오죠. 토지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전체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전체 연면적.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뽑은 기준시가. 그러면 건물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통의 이런 건물들은 토지가가 더 셀까? 건물가가 더 셀까? 땅값이 더 세요. 보통은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 땅값이 더 세요. 건물은 거지 같은 건 없다라고 치는 게 보통이야.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건물가를 구해야 되잖아. 건물가 비율을 구하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을 건물가 플러스 토지가 그 다음에 요 나온 부분을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건물 비율이 나올 거 아니야. 땅값하고 건물가하고 더한 거에서 건물가를 나눠주면 건물 비율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 비율이 30%가 나왔다. 30%가 나왔어. 그러면 건물 비율이 30%라는 얘기는 토지 비율은 70%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 비율에만 우리가 부가세가 존재가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40억에 30%니까 3, 4, 12 얼마야? 12억이죠. 12억이 건물가라는 얘기야.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 1억 2천만 원을 부가세로 40억에다가 플러스 1억 2천원을 더 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